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안에 주식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를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경제 안에 주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간에 생각을 좀 고치셨으면 좋겠고요. 엄연히 주식은 경제를 따라서 흘러가는 투자 상품입니다. 부동산도 그렇고요. 원자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알아야겠죠? 몰라도 되나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경제에 끼워 맞춰서 굴러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 인류의 경제는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가 나쁘면 경제를 살리겠다가 있고, 그 살리겠다라고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게 중앙은행이 미연준, 다들 아시죠? 크게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동성 축소, 테이퍼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다시 와요.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게 우리 자본주의에서 인류의 경제입니다. 경제를 살린다, 기준금리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하고 이 유동성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하고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은 경제 위기가 어디서 터집니다. 이게 반복되는 게 우리 인류가 공산당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다 이런 사이클로만 돌아가는 게 인간의 경제 시스템이에요. 경제 위기가 왜 꼭 오냐? 이거 신기하죠? 왜 오냐면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흘러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여러 각 정부에서 미국을 따라서 유동성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나쁘게 쓰려는 사람도 있고요. 나쁘게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에 수많은 기업이 이제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 사업체를 차리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딱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이때 사업체를 출범을 하다 보면요. 우리 인류의 경제는요. 신용의 경제예요. 신용으로 부채를 끌어와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하지요. 이게 나쁜 거지 않잖아요. 자연스러운 경제 활동이잖아요. 이런 투자와 활동이 있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지표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면요, 이 기업들이 정말 뜻대로 대성공을 해서 이제 부채도 갚고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은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성공을 한다면.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모두가 다 성공하기가 어렵죠.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적은 게 이 냉철한 자본주의의 세상입니다. 정말 1등만 살아남는 그런 아주 냉철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채를 막 유동성이 풍부하고 저금리에 끌어왔는데 이 유동성이 끝나고 금리 인상이 될 때쯤에 빌려온 부채의 부담감이 하방으로 엄청나게 작동을 해요. 회사 차리는데 뭐 꼴랑 몇 억으로 되겠습니까? 아니죠. 좀 더 사업체를 늘리다 보면 몇십억, 몇백억 빌리다 보면
금리가 보통 0.25씩 올라요. 분기마다 0.25씩 올라가는데 뭐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뭐 이게 대수겠냐 하지만 몇백억 가지신 분들, 이거 부채로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살 떨리는 일이죠. 그리고 금리가 인상될 때쯤에는 여러 가지 부채 상환이라든지 그 기간이 벌써 만기가 거의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채에 대한 하방 압력이 엄청 세집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돼요.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 경제는 서로 얽혀 있잖아요. 거미줄처럼 한 곳이 이렇게 계속 끊어지다 보면은 이게 모여서 경제 위기가 되는 거예요. 리먼 브라더스도 무분별하게 빌려줬다가 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잘 살고 집값이 떨어지지도 않고 무한정 올라서 다 부채 상환을 해버리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너도 나도 빌려줬다. 넘쳐나는 유동성 공급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부채를 갚아낼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었고 부실한 분들이었고 그게 다 연쇄적으로 망하면서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큰 그림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은 다 주식은 폭락을 하고 다시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똑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 매수자라는 거예요. 인류 최강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무한정 세계 최고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공급을 해서 이 세계를 살리겠다. 그러면은 이게 직접적으로 주식을 사는 건 아니지만 주식은 미국이 뒤에서 매수를 해주는 효과를 기대하는 심리가 만연하게 됩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주식을 떠받쳐 주겠다라는 심리와 실제로 여러 가지 간접 효과로 인해서 여러 남는 유동성이 넘쳐난 장에서는 주식시장으로도 투자금이 엄청나게 몰리게 돼요. 중요한 건 미국이 매수자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세계 인류 최강. 그러면요, 이때는 기술주와 잡주들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묻지마로 폭등을 해버려요. 스펙주라든지 합병만 했다면 몇백 프로 뛰어오르고요. 미래의 현재 이익은 내지 않지만 미래에 정말 대성공을 거둘 것이다. 정말 장밋빛 미래의 먹거리다. 기술주들 엄청나게 폭등을 합니다. 미국은 그렇게 몇 년 동안 나스닥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게 이렇게 무한정 가면 좋겠지만은 결국에는 유동성 축소와 테이퍼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러한 기업들로 흘러가고 또 나머지는 또 없는 곳에 돈이 흘러가고 하다 보면요. 원자재와 집값 이런 것들에 투기적 수요가 거품이 엄청 많이 껴버려요. 실물 경제가 실제로 경제 주체들 그 주체들의 능력이 이 올라가는 상품의 가격, 자산의 가격만큼 따라와 주면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그 시기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경제 체력과 생산과 소비와 모든 경제 활동 능력들이 이 올라간 만큼 똑같은데 뭐하러 이걸 테이퍼링을 해줘요. 테이퍼링은요 이렇게 거품이 끄는 거를 조절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경제 주체들의 체력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경제 활동 능력보다도 유동성으로 인해서 여기에 가격이 상승을 하면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었는데 실제로 경제 주체들이 어려워져 버려요.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널뛰게 하지 말라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이거를 맞춰주는 겁니다. 끼워 맞춰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 거품을 계속 잡다 보면 언젠가 금리 인상을 할 때가 오죠. 금리 인상을 할 때쯤이면 경기 민감주, 여기에 가까울수록 경기 민감주가 금리가 인상하면 은행주, 보험주, 주식 이런 게 증권주라든지 이런 게 뛰고, 그리고 원자재가 본격적으로 여기는 경제적 체력이 유동성을 공급해서 테이퍼링을 할 때쯤이면은 우리의 경제적 체력이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만큼 많이 왔구나라는 걸 많이 올라왔구나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이 경제적 체력을 따라가기 위해서 투기적 수요들은 원자재를 엄청 사재끼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이제 경제적 체력이 회복이 됐고 살아나니까 이 원자재한 석유라든지 구리라든지 원목 이런 거에 수요가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예측하고 테이퍼링이 가까우면 원자재가 폭등을 해버린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곧 올릴 거니까 은행 관련주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하고, 여기에 가까워질수록 무차별하게 올랐던 잡주들, 실적이 없지만 미래에 뭐 좋은 그런 장밋빛 전망들을 끌고만 와도 폭등을 했던 주식들은 실질적으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잡주 들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재무제표 껴보세요. 이익을 못 내고 있는 주식을 들고 있는 계신 분들 최근에 엄청 힘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질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